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과 여수에 이어 광양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네 번째 확진자인데요. 울산에서 광양을 방문한 시부모를 통해서 며느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광양에 거주하는 36살 여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는 어제 저녁. 자택에서 검사가 이루어졌고 확진자는 곧바로 순천의료원으로 이송됐으며 비교적 가벼운 증상만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걸로 알려진 상점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역을 위해 임시 폐쇄됐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순천과 여수에 이어 광양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감기인 상태여가지고 또 이제 저도 막 그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걱정이 되네요. 집에 가족이 있으니까. 광양시도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기자회견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파악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약속했습니다. 우선 해당 여성의 시부모가 최근 양성 판정을 받은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시부모가 지난 20일 광양을 다녀갔고 다음 날 울산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전염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또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확진자가 대부분 집에만 머물러 접촉자 수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인근 상점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만약을 대비해 당시 접촉자들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CCTV 등을 예민하게 분석하고 있는 중이고요. 확진자가 갔을 때는 22일, 23일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26일부터 이렇게 증상이 있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진자 동선의 방역이 마무리된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가족 3명 역시 자가 격리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관내 신천지 교인들의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단에 포함된 1000여 명의 교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상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연락이 안 되는 교인의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2곳을 포함해 10곳의 관련 시설들도 모두 폐쇄하는 등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 조사 결과 여수와 순천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 군 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방금 리포트에서 제시된 시점은 그제로 수정하겠습니다. 광양에서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확진자의 남편이 근무하던 광양제철소도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제철소는 확진자의 남편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남성과 함께 근무하거나 접촉한 직원 30여 명을 자택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철소 측은 또 사업장과 통근버스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표기돼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1차 민간검사기관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의 2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확진자가 5명으로 표기돼 정부에 수정을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 수는 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상사보건지소로 통합해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오늘부터 생후 8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시내에서 가까운 상사보건지소를 접종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접종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 대기자가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사전에 전화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전국 우체국에서 마스크가 판매됐는데요. 주민들의 불만이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우체국별로 마스크 판매가 시작됐지만 물량이 제한돼 공급 여건이 취약한 읍면 우체국에서만 판매가 진행되면서 이를 알지 못하고 대기했던 주민들이 우체국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체국 관계자는 사전에 이미 공지했다며 물량이 확보되면 판매 우체국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개학과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작년 같았다면 입학식으로 부산에 쓸 초등학교가 올해는 조용하다 못해 썰렁합니다. 텅 빈 교정에는 사람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10명 있었지만 실제로는 7명만 학교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학교에도 아이들하고도 접촉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개학 연기로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클 텐데도 긴급 돌봄 신청자는 광주 지역 유치원의 경우 전체 원생의 15%, 초등학교는 1.1%에 그쳤습니다. 광주 전남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교에는 교사들만 나와 연기된 학사 일정에 따른 대책을 준비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계획을 점검하고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인증샷까지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3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불안감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강을 연기한 지역 대학들은 비상 모드입니다. 중국인 유학생과 신천지 교인, 대구 경북 지역 학생들까지 집단 감염 사태를 막기 위해 체크해야 할 변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인 유학생 가운데 처음으로 강릉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부산에서는 학원에서 여고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교육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이 와중에도 광주 지역 학원들은 휴원 공고를 무시한 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문을 연 학원이 전체의 54%였지만 어제는 94%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부 학원은 개학 연기에 맞춰 특별 강좌를 추가로 개설해 학부모들에게 안내하기까지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예, 이 코로나19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많은데요. 순천시 의사회 서정옥 회장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원장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추세나 확산세를 판정하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를 것 같고요. 아마도 한 3월 중순은 가서 필요한 모든 검사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아마 전문가들과 전국적인 추이를 가지고 해야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전남권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의 분들도 많이 없다고는 얘기도 있고 또 음악병동 같은 장비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저희가 이거를 사실 시민분들의 입장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2015년 그 메르스를 겪으면서 사실은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또 도나 시 차원에서 많이 준비를 해온 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서로 공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라남도만 떼어서 열악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없지만은 좀 첨언을 하면은 대학병원이 있으면은 비상시에 바로 충원을 안 해도 또 평상시도 자문이 이루어져서 조금 우리가 퀄리티 높은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는 아쉽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속설과 치료법 같은 게 떠드는데요. 뭐 생강차를 마시면 좋다. 물을 많이 마시면 바이러스가 위산에 사멸되니까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법들이 떠도는데 전문가의 의견으로 이런 요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료랄지 예방이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심리적으로 되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 내 생활을 점검을 해서 조금 과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줄이고, 예를 들면은 잠이 부족했다고 그러면은 조금 일찍 숙면을 취하고, 그래서 생활을 조금 정상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구체적인 면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약에 내가 좀 열도 나고 기침도 있어서 좀 증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134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또 오히려 그게 환자분이 불안해서 전화를 했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전화했을 때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병원에 그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뭐 저희처럼 내과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들어보고 방문을 권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겠고요. 이게 그래도 조금 선별적으로 어떤 격리된 상태랄지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역시나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랄지 그 과정을 겪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천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양천구 확진자가 접촉한 26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양천구 30대 확진자가 순천에서 방문한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등 4곳의 종사자 26명에 대한 감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여수 20대 확진자와 접촉한 23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고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를 방문한 시민들 가운데 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지역별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보건소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에는 지금까지 모두 76대의 차량이 방문해 검진을 받았으며 시간이 갈수록 방문 차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진료소의 차량 체증 현상이 일부 발생함에 따라 한국병원과 제1병원에도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순천시도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잇따라 컷오프 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여수 지역 선거구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 갑 선거구는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컷오프 단계에서 배제되면서 구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경선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는 여수 갑 선거구를 박광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으로 현 정부의 국정기조를 몸소 익혀온 강화수 후보. 여수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10년째 지역 정가의 틀을 닦아온 김유화 후보. 민주당 공천을 놓고 맞대결의 기회를 잡은 두 후보 모두 한 목소리로 승리를 자신합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책 방향에 맞춰가지고 제가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분들께서 반드시 저를 선택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권리당원과 가장 오랫동안 호흡했고 또 지역 시민들은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저를 뽑아주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하는 방식. 판세는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 예측 불허입니다. 최근 실시됐던 MBC와 KBS 여론조사 모두 두 후보의 후보 적합도는 오차 범위 내였고 경선에서 배제된 주철현 후보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 후보 측이 컷오프에 강력히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인데다 결국 경선에서 배제된다 해도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지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 일단 여성 후보 가산점은 김 후보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두 후보의 맞대결을 가정한 조사치가 없어 여론과 당원의 지지세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의 승자는 본선에서 현직의 우위를 살려 지역구를 다지고 있는 이용주 의원을 상대해야 합니다. 유력 후보였던 주철현 전 시장의 무소속 출마 변수까지 현실화될 경우 인지도 높은 중량급 후보들과 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선거전이 막판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주철현 여수 갑 민주당 예비 후보가 컷오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주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상포 문제가 원인이라면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손상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무소속 출마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생당 황주홍 의원이 농어촌과 지방특별선거구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민생당 황주홍 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농어촌 지방지역구의 대표성을 묵인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고려 없이 단순 인구수만으로 선거구를 정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가시거리가 평소 맑은 날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 밖에 보은과 부천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온은 갈팡질팡합니다. 아직은 어제 스며든 찬 기운이 남아있지만요. 낮에는 남서풍 덕에 10도를 대부분 웃돌면서 다시 포근해지겠고요. 밤부터는
비구름이 한기를 몰고 오면서 절기 경칩인 모레는 영하권에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동풍이 잦아들면서 동해안 지방의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 오후 시간에 경남 동해안에만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의 하늘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0도를 맴돌면서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청주와 전주, 대구가 13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새벽 한때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모레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